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금융실명제를 해야 한다. 아니다. 시기상조다. 1982년 7월의 상황입니다. 그 줄다리기의 핵심 인물은 김재익 경제수석과 두 허씨, 허화평 정무수석, 허삼수 사정수석이었습니다. 저야 권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긴 해도 누군가 한 권력을 앞서가면 당연히 견제를 받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견제는 필연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김재익 수석이었어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표적이 됐을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누가 옳았다를 판단하는 것까지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을 우리는 단지 구경꾼으로서 더듬어 볼 뿐이죠. 그래서 이 화평이 자네 말은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서 금융실명제가 이래다는 거야? 카카, 저는 지금 단순한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실명제는 정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카카 통장, 영부인 통장, 민정당 정치자금까지 다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실명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경제적 이유는 차치하고 정치적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왜? 대통령이 실명제를 할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 그럼 반대할 수 없는 거야. 예? 너 왜 반대하느냐 이거야. 근데 그건 대통령께 질문했어요. 그럼 각하께서는 정치자금을 실명제 하실 수 있습니까? 민정당의 정치자금은 실명제 할 수 있나? 정무수석 허화평의 논리에 허점은 없었다. 경제정의 차원에서는 김재익과 강경식이 옳았지만 당시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허화평의 주장이 진리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어서 허 씨는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다. 아마 김재익 수석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법은 편법이야. 예? 지금 내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차명, 가명,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그걸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야, 그게 경제수석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까지 언론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건 김재익 수석은 오로지 금융실명제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뿐이었다. 허화평의 주장대로라면 김 수석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물론 이건 허 씨만의 주장이다. 김재익 수석은 이미 고인이 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학봉 수석, 그건 무슨 말이요? 허화평 수석하고 허삼수 수석 말입니다. 청와대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개혁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개혁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뜻 아닐까요? 금융실명제는 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 벌써 개혁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는 서서히 권력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이라 여기 청와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아니 그 모든 인간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 거기에 김 수석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죠. 그 참 의외네요. 허화평 수석이 했던 말이 일리는 있어요. 어떤 얘기가요? 허 수석이 그럽디다.
경제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관료 손을 떠나면 곧바로 정치 문제라고. 그건 맞는 말 같소. 지금 내가 당장 권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금융실명제 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게 헤쳐나가지 않았겠죠. 김 수석, 그 허화평 선배 얘기 너무 마음에 담지 마소. 원래 결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야 알죠. 야망이 너무 커서 탈이지만. 맞습니다. 그 야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야망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꽃봉오리도 맺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 나갈 수도 있을 거요. 저한테 무슨 야망이 있어서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가 떠돌던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강경식 장관님, 금융실명제는 강 장관님 발상입니까? 빠져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대통령도 아닌 저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우선 절차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메커니즘을 모르십니까? 제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사인 받으면 끝입니다. 누가 클레임 거는 사람도 없고 걸었다가는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혹시 그거를 믿고 대통령하고 금융실명제를 직거래한 겁니까? 직거래라니요? 국가 정책도 거래가 되는 겁니까? 정책은 치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섬세하게 검토해서 작동시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겁니다. 내 말은 최고 국정 책임자의 이름만 들먹이면 당신들 마음대로 금융실명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오. 나는 정무수석입니다. 결국 이거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청와대 메커니즘입니다. 정무수석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결정사항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자리가 정무수석 자리 아닙니까? 이보시오, 강 장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나는 재무장관입니다. 장관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정무수석 지시받을 입장은 아닌 걸로 압니다. 지시하자는 게 아니라 따져보자는 거예요. 의도가 뻔한데 따지긴 뭘 따집니까? 금융실명제를 그렇게 반대하려면 당신 말 잘 듣는 사람 데려다 재무장관 시키면 될 거 아니오? 뭐요? 당시 허화평 정무수석은 금융실명제 실시 문제를 두고 두 가지 불만을 가졌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대통령 결재가 나도록 왜 비밀로 했느냐는 것이었죠. 이른바 대통령과의 직거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는 허화평만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7월 14일 동아일보. 628 및 73 금융실명제 등 획기적인 경제 조치가 현 경제팀 내 몇몇 핵심 멤버에 의해 극비리에 충격적으로 입안 발표되자 상공, 동자, 농수산, 건설 등 여타 경제부처는 적지 않은 소외감을 느낀 듯 경제장관끼리 격이 없는 의견 교환을 갖는 경제장관협의회는 개각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 셈. 그동안 여타 부처의 관리들은 우리도 경제부처냐, 우리 부처 장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유에 자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금융실명제의 사실상 주역은 김준성 부총리, 강경식 재무장관, 김재익 경제수석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강경식, 김재익 두 사람은 실무를 총지휘한 핵심 인물들이었다. 관심이 됐든 비난의 화살이 됐든 당연히 두 사람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래저래 금융실명제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걸 예고하고 있었다. 그런 한편 허화평 정무수석은 금융실명제 반대운동을 펼친다.
그의 손은 오공 정권의 잠재적 후계자로 올라있는 노태우 내무장관에게까지 뻗쳤다. 우리 하수석 이렇게 단 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지. 그런가요? 진작 좀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혁명 동지라 해도 뭐 직접 현안 사항이 없으면 공적인 자리에서나 보는 거지 뭐. 응? 다들 그렇잖아. 예. 그래, 긴히 상의하고 싶다는 건. 노 장관님,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실명제? 예. 전 대통령 결재까지 난 상태에서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안 해도 마찬가지야. 깜짝 놀랐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야. 앞으로 정치인들한테 정치 자금은 웃지 나눠줄 것이며, 기업인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정치 자금은 정치 자금대로 내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그렇습니다. 노 장관님께서 맥을 제대로 짚고 계시는군요. 그러고 이 금융실명제를 하면 지하경제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끌어낸다고 하는데,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 아이가? 에? 그 국민들의 불만은 또 붙잡히고. 바로 그 말씀을 가깝게 좀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가깝게? 가깝게서는 지금 몇몇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잡은 5공화국 정권입니까? 피를 흘리고 잡은 정권입니다. 실명제를 했다가는 목숨 걸고 잡은 정권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원조.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카카. 각하는 무슨... 편하게 해, 편하게. 에이? 5.6공화국 시절 금융황제로 불린 이원조 석유개발공사 사장. 전두환 노태우와는 막역한 친구이기도 한 그는 양대 공화국 12년 동안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돈줄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군부시대를 풍미한 관치금융의 상징으로도 불렸다. 뭐시? 허합형이가? 예. 지금부터는 그 친구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빌일이 있겠어? 어? 금융실명제 반대하는 사람이 허합형 허삼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허화평 허삼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고? 시중에 떠도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각하의 통치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도 알아. 노태우, 노신영이, 허합형, 허삼수 다들 그런 소문 하나쯤은 달고 다닌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어? 하지만 토사구팽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각하, 이 도사구팽이란 말은 무조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겠지요. 어떤 타이밍? 지난번 장영자 사건 때도 허화평이가 제일로 설쳤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놓고 금융실명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설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각하의 통치권이 그 두 사람의 성에 둘러싸이면 정권의 안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쩌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허화평, 허삼수를 정리하시죠. 청와대 밖으로 쫓아내라는 기가? 예. 변방으로 보내는 것도 좋겠고 외국 여행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외국 여행이라.
외국 여행. 출연 전두환, 노민, 노태우, 이재용, 김재익, 박영재, 허화평, 김상백, 이원조, 윤호, 이학봉, 김영우, 강경식, 박상훈,